신고사항 갑니다. 신고사항은 보세요. 매매 계약에 관해서 신고해야 되는 사항 1번부터 5번까지는 필수 신고사항이거든요. 인적사항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지금 여기는 보면 계약부터 해가지고 잔금 지급할 때까지 날짜가 다 들어있죠. 이게 그 거래계약서 있잖아요. 거래계약서 필요계좌사항에는 뭐만 들어가죠? 계약일만 들어가죠. 계약일만. 뭔 말인지.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있잖아요. 거래계약서 필요계좌사항 있잖아요. 9개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이거는 신고서죠. 부동산 말을 그대로 적어보면 부동산 이건 거래계약서고 이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거든요. 저건 5자고 이건 10자죠. 맞죠? 우주 그 10자인지 금방 셌어. 아니 무조건 길하면 긴겨. 이게 거래계약서에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일만 들어가요. 여기는 이거는 다 들어가요. 기니까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다 집어넣어야 돼. 인식하시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까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3번을 우리가 뭐하고 하냐면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있죠. 이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표시상 그래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딱 묶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종류와 표시라고. 그러니까 신고사항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종류와 표시예요. 종류.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뭐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제일 중요하죠. 실제 거래가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신고사항의 역시 필수 신고사항이고, 그리고 실제 거래가가 만일에 자 끊어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소재하는 컷,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컷, 실가 얼마 3억 이상인 경우는 두 개가 추가돼요. 어떤 거?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입주 예정. 아셨죠? 입주 여부, 입주 예정에 관한, 입주에 관한 사항이 뭐라? 신고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자금 조달과 입주에 관한 사항이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아셨죠? 요거.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필수고, 기억니은도 조건이 맞으면이죠. 항상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거래 당사자 국가인 경우는 필요 없죠. 그것도. 그 다음에 6번 조건이라 기한 7번 개공이 중개하게 되면 개공의 인적사항과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가 들어가요. 아셨죠? 그럼 이번에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 가봐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투기가을지구에 소재하는 컷, 주택으로서 컷, 실가가 얼마? 3억 이상일 때. 아셨죠? 3억 이상일 때. 주고요. 매수인 단독, 그러니까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매수인이 작성합니다. 매수인이. 아셨죠? 매수인이 작성하고, 자, 그러면 매수인이 신고관청에 누가, 이거는 지금 1번의 경우는 매수인이 신고자일 때요. 매수인이 신고자일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자금조달 입주 계획서를 함께 주고요. 함께 제출해야 된다. 딴 거 안 받아요. 함께 제출해야 된다. 껐죠? 2번은 밑에 별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뭐라고?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신고자가 자, 첫 번째 줄 매수인 외의자가 줄 거예요. 1번, 2번은 그러니까 신고자가 누구일 때? 매수인일 때. 우리가 사실은 매도 매수인을 같이 쓰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그죠? 매매는 매매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신고는 누가 하냐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 해요. 취득하는 사람이. 하셨죠? 예. 그러니까 신고서를 실제 제출한 사람 누구라? 매수인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수인 외의자가 이퀄 누구? 개공이 이 말입니다. 개공이 신고하게 되면 자, 두 번째 줄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50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주란 말이죠. 예,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자, 신고사항이 제출된 때 줄 거예요. 신고 필증을 발급한다. 언제까지요? 적시에요? 지체 없이에요? 예, 이거 지체 없이에요. 지체 없이.
자, 그러면 가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어요. 이거 본긴 봐봐요. 자, 288페이지 3번 가요. 3번. 286페이지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는데 나중에는 288페이지를 보면서 하셨죠? 신고서 이렇게 작성해봐요. 그러면 제일 쉬워. 일단 해보면 되니까. 자, 첫 번째. 그 신고서 보면서 봐봐요. 매도인, 매수인 해가지고 인적사항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국적이 보입니까? 예. 자, 그래서 1번 288페이지 갑니다. 거래 당사자 다수인인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자, 주소란 줄 거요. 주소란에다가 뭘 적어요?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적어요. 주소란 줄자 꽂고 밑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있죠? 그러니까 거래 지분 비율을 어디 적는다고? 주소란에다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다시 한번 가봐요. 286페이지 딱 보면 더 눈에 딱 보이니까.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적고 적죠? 제 오른쪽 끝에 가면 뭐가 있어? 거래 지분 비율이 있어요. 거래 지분 비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밑에 줄 거예요. 이거 실제 나왔었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 적어? 국적을 적어야 돼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에다가 줄을 딱 꺼세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매수 용도란에다가 체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자일 때는 뭘 적는다고? 매수 용도를 아셨죠? 매수 용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서 봐봐요. 뒤로 앞뒤로 하더라도 비교하면서 1번인 매도인 매수인에 보니까 거래 지분 비율 있고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을 반드시 체크하게 되어 있죠.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매수인 쪽에 보니까 거기 3번 바로 밑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매수 용도는 누구? 외국인에만 적어요. 외국인의 경우. 그래서 주거용 해가지고 아파트, 단독주택, 그 밖에 주택, 레저, 상업용, 공업용 해서 있죠. 딱 체크하셨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다 적는 게 아니죠. 자, 아까 잘랐어요.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한 컷, 주택으로서 컷, 실가가 얼마 이상일 때, 3억 이상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이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죠. 그런데 매수인이 원할 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4번 부동산 매매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 해가지고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고 5번 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주 언급되는 건 1번 하고요. 2번은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공급 계약은 따라오십니까?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컷 시행사 건축주 등이 말할 때 주고요. 최초 공급 계약을 말합니다. 그 여기서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한다고? 최초 부동산 공급 분양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분양하는 건지 준공 전 후에 그죠?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를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그 다음에 쭉 가서 뒤에 또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맞죠? 전매할 때 입주권 뭐라고? 분양권을 말한다 그죠? 이 권리가 그래서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를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표시사항에서 소재지는 지번까지 아파트 동호수는요 이게 원래 지금 우리가 그 부동산 소재지다 그럴 때는 보통 대지는 지번이죠. 토지는 지번까지 건물은요 가옥번호까지 집합 건물은 동호수까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호수까지 돼 있는 거 지목면적은 대장상의 지목면적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인데 전용 면적입니다. 이거 저 구분해야 됩니다. 집합 건축물은요 자 뭐라고? 전용 면적을 됐습니까?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아셨죠? 그 다음에요 단독주택은 연면적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면적을 적을 때 그래서 이게 단독 건축 그러니까 아파트인지 아니면 또 단독주택인지 따라 가지고 기재 항목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 중에 6번에 두 번째 줄 있죠.
면적에 대해서 이게 전용 면적인지 연면적인지가 서로 잘못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계약 대상 면적도 나와요. 실제 거래 면적을 적되 여기 있죠. 다시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은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8번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물건별 그랬잖아요. 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물건별 그랬으니까 각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그리고 최초 공급 분양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에는 공급 가격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 비용 그리고 추가 지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최초 공급 가격만 적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물건별 거래 가격과 할 때 밑에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적는 경우는 공급 계약 있죠. 공급 계약 그러니까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의 경우에만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이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냥 보통 뭐 토지 건물을 갖다 사고 판다. 그럴 때는 부가세 포함 제외고 아셨죠? 공급 계약, 분양 계약일 때, 전매 계약일 때만 말하고 물건별 거래 가격과 오른쪽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서 보고 있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서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일 때만 뭘 적는다고?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게 부가세 포함인가 제외인가 이게 바꿔가지고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자 10번 종전 부동산란은 항상 기재되는 항목이 아니죠. 언제?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어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에는 추가 지불액, 권리 가격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죠? 권리 가격만 기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이 합산한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됐죠? 자 일단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몇 가지 아까 외국인의 경우에 기억나는 거 두 개 봐요. 국적하고 매수용도 아셨죠? 국적과 매수용도 자금 조달 계획 란 딱 그러면 뭐 기억나세요?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 실가 얼마 3억 이상 딱 요거 요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공급 계약이라 그럴 때는 뭘 말한다? 최초 공급 분양 계약을 말합니다. 최초 공급 분양 계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면적을 적을 때 건축물 면적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아니 공용면적이 아니죠. 전용 면적을 그 다음에 단독 건축물은 그러니까 그 밖에 건축물이 단독 건축물이에요. 단독 주택 같은 거. 이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리고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 가격 총은 뭐예요? 총은 합산한 금액이죠. 총이니까. 물건별 그럴 때는요. 별 각각이죠.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각각의. 그리고 물건별 거래 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에서 그 다음에 분양 계약이라든지 공급 계약 있죠.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의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별도 포함 그 외에는 제외 요거 딱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체크한 그 부분들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신고가의 검정 나옵니다. 신고가의 검정 1번에요. 주어가 뭡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 자, 그러니까 두 개를 잘 뭐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정체계 있죠. 검정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이 검정체계를 있잖아요. 검정체계를 활용해서 신고가가 적정한지 신고가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각 의무 기억하시겠죠?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있고 신고가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는 의무는요. 그죠? 신고관청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검증체계를 활용하죠. 국장은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신고관청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이렇게 관계가.
자, 그래서 일단 국장은 검정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2번 국장은 검정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신고 내용의 검정 및 신고 필정 교부인데 자 신고 관청은 컷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죠.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 관청은 어떻게 한다? 검정 결과입니다. 신고 관청은 검정 결과 통보입니다. 검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에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렇게 관계하시겠죠? 예,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그랬는데 실제로는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정을 자 주고요. 지체 없이 발급.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60일, 50일 말고는 다 뭡니까? 지체 없습니다. 적실한 말이 나오면 이유 없이 X입니다. 지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은 뭐 받은 것으로?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체크하시고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됐죠? 세 번째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그러면 신고관청은 검정 등 결과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 부정확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고관청은 정확하지 않다. 부정확. 그 다음에 오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하다. 자료 누락이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때는 누구한테 할 수 있죠? 신고관청은 신고 의무자 있죠?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뭐 한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봐야 되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뭐냐?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신고 내역을 조사한다. 혹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말인데 신고 의무자에게 뭘 요구할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종류가 크게 두 개 나눠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신고관청이 신고 의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즉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할 때 이 자료는 크게 두로 나눠져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과 그 외로 구분하면 돼요. 그 자료 재료를 요구했다. 그럼 신고 내역을 조사했죠. 그죠? 신고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죠. 근데 이게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불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있죠. 여기 불응에 대한 제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이건 저 기억할게.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은 아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반의 일반적인 제재는 뭐예요? 500가예요. 듣고 있습니까? 500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위반했다 그러면 뭐라고? 500과 그러면 돼요. 근데 딱 예외가 두 개 있거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 등은 얼마? 3천만 원. 신고를 하긴 했는데 뭐하면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이건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에요. 요 두 가지가 예외고 이해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과태료 공인중개사법에서 과태료 배웠었죠. 과태료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 500만 원의 그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어요. 근데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이하 붙어 있죠. 이하. 물론 과가 적혀 있지. 이하. 그리고 100만 원도 이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상한이 상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니까 최고 얼마라고? 3천만 원이라고. 근데 요거 100만 원, 500만 원 금액 작으니까 2분의 1이에요. 근데 요거는 금액이 크죠? 요거는 얼마? 5분의 1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그냥 나온 김에. 이해하겠죠?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돼 있고 자 그러면 이거 오른쪽 봐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이건 구두로 할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입니다. 자료 요구는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그리고 이 자료 요구 안에는 서면에는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사범 내기 찾아봐요.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어디 보고 있습니까? 무슨 사범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뭔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뭐겠어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돈을 어디서 끌고 왔냐 지금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이 그죠? 아버지한테 돈 받았는데 그죠? 정여 아니면 상속 신고 안 했는지 이런 거. 예전에 저 부산에 있었죠. 저 마린인가 저쪽에 그 펜트하우스 분양 받아가지고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얼마였더라 분양가가? 28억인가? 30몇 억인가? 하여튼 그 분양 받았는데 로또에 되면 당첨이 되면 로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처음에. 그랬는데 당첨됐어. 나이가 그때 32인가? 28인가? 근데 그 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금 출처 이때 이 제도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자금 출처 때문에 결국 그 당첨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겠어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왜 제출하라고? 니 돈 어디서 끌고 왔는데 세금 빼먹나 안 먹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거래대금 지급 증명이 그 있는 게 뭐야? 뭐 주식을 팔았는지, 그죠? 집을 팔았는지, 돈을 빌렸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지 지금. 그 증명 서류를 갖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제출은 서면으로 하는데, 자 사범 내기 찾아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유, 범위, 내용, 기한. 사범 내기. 이것도 뭐 연상하자면 바둑 있죠, 바둑. 바둑은 김사범 그래요, 사범 그래요. 프로라고 하고. 근데 보통 프로는 검사들이 부르더라고요. 검사할 때. 그러니까 사범 내기 이렇게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S대 나온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만 하고 싶어가지고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전화에 공부 잘했습니다. 원래 전형적인 있잖아요. 기본 학문에 가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가는 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리학과를 진행해서, 그죠? 걔가 누구냐면, 들어갈 때 2등으로 들어가고, 졸업할 때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근데 그 1등한 애가 서울대 갔거든요. 똑같이 갔거든요. 근데 걔도 졸업할 때,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했어요. 얘는 2등으로 들어가지고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 김모 지사 있죠? 경남도지사. 같은 고등학교입니다, 그게. 그래, 어쨌든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바둑에 빠진 거야. 처음에 1학년 때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들은, 이제 얘기를 만나서 보니까, 당구에 빠진 거야. 당구가 600입니다. 그래갖고, 당구 큐대를 잡으면, 거의 프로입니다, 프로. 그래서 심취해가지고 당구는 일가를 잃었어요. 어느 정도. 당구 못 친다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둑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프로 기사가 될 거라고. 바둑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전폐하고, 시험을 전폐한 게 아니고, 공부를 전폐하고 바둑에 빠졌습니다. 결국 프로가 못 됐습니다. 프로가 자기 하는 얘기가, 지나서 하는 얘기가, 프로 기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래요. 타고난 승부수 있잖아요. 승부사 기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을 보는 그게 그냥 산술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판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보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수 두 대마다 프로 전체 바둑 판이 바뀐대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프로 기사를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둑이 그냥 그 중간에 하여튼 그렇게 그만뒀어요. 그래서 바둑이 아마 사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잡기는 도사입니다. 당구, 뭐, 바둑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알고 있는 한량입니다, 한량. 예, 서울대 학벌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학벌이고, 당구도 잘 칩니다. 바둑도 잘 두고, 놀기는 잘 놉니다. 술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량의 그 부활입니다, 부활. 별로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다 뭐 집안에 다 교수고 그래갖고. 근데 하여튼 공부 잘하는 머리는 따로 있나 봐요. 집에
형제들 다 서울대 나왔거든요. 그 시골에서 서울대 나왔으면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아시겠죠? 예. 수제 소리 들었으니까. 하여튼 근데 한량입니다. 술 좋아하고 그죠? 그냥 갑 한 개 메고 가면 어디서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한량은 장가 안 갑니다. 예. 장가를 안 갔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뭐 사법 내기 때문에 예. 내기 아셨죠? 내기 사법 내기 요거 네 가지가 명시된 서면으로 그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이제 불응하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은 얼마? 3천만 원. 그 외에는 500만 원 신고 확인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고하죠. 봐봐 여기서 지금 조사했잖아요, 그죠?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자료 요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로 조사할 수 있다 하셨죠? 신고 내역을 만나고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이 조사 결과 있죠? 조사 결과를 뭐 해야 돼요?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요. 신고관청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각 시군구와 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도에 또 보고해요. 보고한다. 취합해가지고 매월 몇 번? 매월 한 번, 매월 1회 그죠?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자, 주의하실 건 보고하는 건 조사 결과고 통보하는 건 뭐예요? 검증 결과입니다. 이해하겠죠? 세무관수장에게 통보하는 건 검증 결과예요, 조사 결과예요? 검증 결과고 이거는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죠? 조사 결과. 그래서 조사 결과를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만 한다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번에 시도지사 누구한테? 국장에게 그죠? 보고합니다. 보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부동산 정보 체계 아까 정보 시스템이 있었죠? 거기에 입력하는 것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외국인 등의 신고사항에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요 신고관청은 자 줄 거요. 1월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매 분기 종료일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제출합니까? 통보합니까? 제출 동그라미 제출. 그리고 이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누구?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신고관청이 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거쳐하는 거예요. 거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를 하는데 신고관청이 거쳐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진 않아요.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제출까지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딱 접어두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어제한다, 면제한다라고 놓으면 무조건 X입니다. 이해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어제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넘어가고. 그다음에 자 296페이지 갑니다. 해제 등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있죠? 그 뒤에다 크게 가능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해제 등 신고 페이지 296. 네, 가능.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정 신청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변경 신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제 등 신고가 하셔가지고 신고서 제출 후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누가요? 당사자 또는 개공이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 뭐라고 돼 있나 그러면 개공이 있잖아요. 개공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해제 신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볼까요? 저기 밑에 290가 아니고 300페이지. 300페이지에 보면 작성 요령이 안 나오네. 거기 보니까 299페이지 해제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가 있는데 보면 신고인 그래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가로 열고 개공이 중개시라고 돼 있죠.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 작성 요령의 뒤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에 반드시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제 신고서에 작성 요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작성 요령에 보니까 지금 거래 당사자가 세대 또는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다만 개공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때도 뭐가 포함된다고? 반드시 그죠?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해제 신고는 누구의 의사다? 당사자의 의사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건 확인서 교부입니다. 언제까지요? 적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줄 다 긋고. 그 다음에 정정 신청 갑니다. 정정 신청이다 할 때에 자 보십시오. 신고 내용 중 해가지고요. 잘못 기재된 경우니까 이건 오기죠, 오기. 잘못 기재된 경우에 줄 닦고요.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고 1인데 2로 잘못 적었죠?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정정이에요. 1을 1로 변경시켜. 그럼 뭐야? 변경 신고하는 거고 1을 적어야 될 거 잘못 적어가지고 2라고 적은 거예요. 이거 뭐라고? 정정이에요. 그런데 정정 불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1번 옆에다가 이항 적어보죠. 인적사항 이렇게. 성명, 주민번호,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소, 전화번호 쭉 들어가죠. 근데 성명과 주번, 주민번호 있죠. 성명, 주민번호는 정정 불가합니다. 정정 불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적혀 있죠. 옆에다가 부동산 소재지 불가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정정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물 종류 옆에다가 토지 종류 해가지고 X 하시고 딱 적어봐야 합니다. 됐죠? 그리고 덧붙여서 두 개만 더. 실제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일 두 개 더요. 실제 거래 금액, 계약일, 정정, 변경 모두 불가합니다. 계약일은. 자, 그러니까 정정 불가 사유가 대표적으로 자 주소 성명 빼고 성명 주민번호 있죠. 인적사항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토지 종류, 계약일, 실제 거래 금액 아셨죠? 대표적으로 5개. 그리고 오른쪽 정정 신청 방법은요. 자, 첫 번째 줄 끝에 발급받은 신고 필정의 줄을 닦아봐요. 발급받은 신고 필정에 그랬으니까 별도의 신청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주소, 전화번호 등 이 휴대전화번호처럼 외부에 알려진 내용 있죠. 이 경우는 단독으로 말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정을 재발급합니다.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재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 신고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변경 신고 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있죠. 요거는 정정 사유하고도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 금액 있죠.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게. 그리고 잔금 및 지급일 하고요. 자, 7번에 8번에 변경인데 이거 매수인 변경, 부동산 변경의 의미가 뭐죠? 일부 제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 교체 X. 그러니까 A, B, C였다가 매수인 변경 그럴 때 A, B, C였다가 C가 빠지는 경우를 뭐 그래요? 예, 변경 그래. 매수인 변경. 그런데 A, B, C였는데 C 대신에 D로 넣는다. 안 됩니다. A, B였는데 C를 추가한다. 불가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변경이란 말은 제외를 말합니다. 일부 제외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그 3번에 보니까 면적이 변경되면 금액이 바뀌는 건 당연하죠. 근데 면적 변경이 없는데 금액만 바뀌어요. 그럼 뭐가 돼요? 예, 그때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다운이나 업 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 신고 필정을 재발급합니다. 언제까지요? 지체 없이 이렇게. 그래서 변경 사유들이 쭉 나오는데 뭐 종류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변경 있잖아요. 그죠? 변경이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이 있습니다.
거래 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일 있죠. 이렇게 해서 몇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경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제재, 가태료 303페이지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했다. 제재는 뭐라 했죠? 500과라 대답하고 500과 하셨죠? 500과라고 대답하시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은 3천만 원, 신고를 했는데 거짓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가태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 가태료 옆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천만 원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있죠. 여기는 얼마? 5분의 1. 금액이 크니까 5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갑니다. 부과권자가 누굴까요? 신고관청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모르겠죠.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누구에게? 등록관청에게 통보해야 된다까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면제하는 경우는 언제요? 신고죠. 조사 시전이죠. 그러니까 입원해 보시오. 쌍가로 입원해 두고. 자, 자진 신고자다 그랬을 때 그 위에 보면 가태료 감면 사유 보입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짓된 내용을 신고했다 쭉 나오죠. 그런데 주의 보입니까? 밑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있잖아요. 지급 증명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 제출한 자 등 있죠. 그리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 그러니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등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의 미제출 있죠. 이거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감경 면제 사유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쌍가로 이번에 구분하실 건 조사 시작 전 줄을 긋고 면제, 조사 시작 후 50% 감경 아셨죠? 50% 감경까지. 일단은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세요. 너무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좀 쉴까요? 예.